네, 반갑습니다. 한기대에서 온 김원태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산업형 메타버스 현황하고 주요 표준화 이슈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저희 랩에서는 지금 현대 자동차하고 메타버스 팩토리 과제를 지금 나이파 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형 메타버스의 그 중요성과 향후에 우리에게 끼칠 영향도가 매우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느끼고 있고, 점차 이제 버추얼 쪽에 혹은 MR이나 버추얼 쪽에 집중되어 있었던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 점차 이제 실세계, 실가상 융합형으로 진짜 간결합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필요성 그리고 그 기술의 요구사항들을 그 현장에서부터 이제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 요구사항들을 좀 오늘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삼으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지금 메타버스 미래 포럼이라는 그 플랫폼 중심의 포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중심 포럼이 작년 22년 4월에 발족을 했고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포커스를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그 표준화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인터오퍼러빌리티 같은 그런 이슈들을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현 산업계, 그리고 학계 뭐 이런 관의 그런 수요들을 이제 모아서 그것을 포럼 표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이제 TTA 단체 표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슬라이드가 많이 압축적이라서 조금 이제 그 또 시간 제약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버뷰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메타버스와 이제 산업형 메타버스 마지막에 이제 재현하는 형태로 여러분들 오늘 슬라이드를 좀 구성해 봤고요. 메타버스 정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실가상 융합의 공간이 된다라는, 근데 이제 말은 그런데 이제 XR로서 실가상 융합 공간이 구축될 것이냐 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답을 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에 있어서도 이제 글로벌리 인스탠다이제이션 바디들, SDO들이 이런 상호작용, 상호 운용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그 표준 파워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 창출, 이제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고 이제 실세계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서로 이렇게 융합되는 세계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뭐 이렇게 다들 잘 아시지만, 그래서 ITU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추얼 월드인데 굉장히 여기서도 이머시브니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메타버스 월드하고의 인터오퍼러빌리티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리얼 월드하고 굉장히 타이틀리 커플링 되어야 된다. IEEE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새로운 경험, 앞에서도 이제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확장, 이것을 얘기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VR, AR,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인데 거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 실세계에서의 어떤 경험치도 같이 이제 버추얼 쪽으로 끌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SDO들의 이제 여기 디주어 표준이나 데facto 표준들 하는 데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크로노스 그룹, 실제적으로 이제 포커스 그룹 이쪽에 이제 그 메타버스 MSF 같은 새로 만들어진 포럼이 있는데요. MSF 포럼에 이제 주도하고 있는 데가 여기 크로노스 그룹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회장이 여기 이제 회장 노릇하면서 동시에 MSF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의 그 회장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역시 여기 하이퍼 점핑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이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메타버스 또는 공간의 어떤 초월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TTA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실과 가상 결합이 이제 굉장히 리얼 월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 가상 월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3차원 공간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제 4가지 축으로 정의를 해왔죠. 그래서 AR, VR 했고 이제 라이프 로깅하고 미러 월드.
근데 여기가 이제 ITUT 같은 경우에도 요 밑에 쪽이 라이프로깅하고 미러월드, 이게 실세계 바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세계 바탕을 둔 미러월드, 즉 디지털 트윈 중에서도 공간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나 LX 공사 같은 데는 이제 공간 디지털 트윈 하는 그런 데고요. 그러니까 미러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세계에 있는 우리 설비라든지 사람, 휴먼이라든지 뭐 농축산물, 해양, 뭐 이런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미러링 해서 얘네들에 대한 어떤 정밀한 디지털 트윈을 생산하는 그런 쪽 트랙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러월드로 치고, 그 다음에 IoT를 통해서 이렇게 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이제 가상 공간 쪽으로 이제 떠오는, 엄밀하게는 가상 공간, 버추얼 공간보다는 이제는 디지털 공간 쪽으로 가져온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디지털 공간 쪽의 인프라는 누가 될 거냐면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가상 공간의 인프라가 누가 되냐면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피지컬 월드. 이렇게 3계층의 어떤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피지컬 트윈, 이제 리얼 월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돼갖고 이쪽 디지털 트윈 쪽으로 투영되고, 디지털 트윈 쪽에서 투영된 그것이 이제 다시 이제 버추얼 월드 쪽으로 다시 이제 인젝션 되고, 인젝션 될 그 결과가 다시 사용자한테 새로운 유저 익스피리언스로서 피드백되는 그런 체계가 이제 점점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잘 아시겠고,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드러낸 것은 우리가 메타버스의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도출했는데 이 네 가지 서비스 도메인, 그러니까 SNS, 엔터테인, 자산거래, 그 다음 제조, 생산, 이 네 가지 축으로 일단 한번 나눠봤고요. 이 네 가지 축에서 우리가 도출한 그 요구사항들이 앞으로 나올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그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국내든 해외든 갖고 있는 엔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아크버스부터 이제 엔비디아 옴니버스 이렇게 하고 유니티하고 언리얼 잘 하시는 그런 플랫폼들이죠. 이쪽은 이제 엔진 파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은 서비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많이 들어보신 플랫폼들인데요. 이것들을 이제 7레이어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잘 이해하고 계시는 OSI 7레이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존 라더프라는 사람이 2021년에 21년에 페이퍼를 했는데 7레이어로 이 서비스들을 한번 이렇게 쭉 캐테고라이징을 해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역량을 어느 도메인, 그 기술 도메인에 실어야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일단은 레퍼런싱 해서 도메인을 이제 좀 풀어봤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야 될 것은 오늘 주제가 산업형이니까 실세계 융합형이잖아요. 그래서 실세계와 메타버스, 버추얼 월드하고의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이어가 있다. 그 레이어가 이제 익스피리언스하고 디스커버리 하는 쪽, 그 다음에 공간 이제 에코노미, 이쪽하고 이제 스파셜 컴퓨팅, 요 네 가지 계층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익스피리언스 쪽은 외부 리소스하고 연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에, 버추얼 월드 쪽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즉, 디지털 트윈으로부터 이제 버추얼 쪽에 객체가 정보를 끌어와야지 버추얼가 리얼, 이제 디지털 트윈의 상태, 즉, 리얼 월드 에 있는 피지컬의 상태를 이렇게 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어떤 인터워킹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요. 서비스 계층에서는 거의 제공을 하지 않고 실제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면 RESTful 방식, HTTP 정도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지컬 월드에서 대량의 데이터가 발생할 텐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버추얼 쪽으로 끌어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탐색 기능은 인터오퍼러빌리티 문제인데요. 당연히 이쪽은 월드 탐색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로컬에만, 자기 사일로 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메타버스 쪽에 디스커버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직은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메타버스는 인터워킹, 하이퍼 점핑 같은 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건데, 하여튼 인프라는 있다. 그리고 인프라와 인프라를 연결을 시켜주는 방법만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쪽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스파셜 컴퓨팅은 특히 요거, 실가상 개체 연동, 실세계 개체와 즉 IoT의 어떤 연결성 고민을 하고 있냐, 그건데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엔진 파트 쪽에 있는 플랫폼들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우리 엔진 쪽에 가지고 올 거다라고 선언도 해요. 특히 유니티는 얼마 전에 아시아 퍼시픽 쪽에 전체 엔진 디벨로퍼를 모아다가 컨퍼런스 크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 유니티의 부회장이 선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유니티는 이제 게임 엔진 회사에서
디지털 트윈 엑셀러레이터로 진화한다라고 아예 그냥 대문짝만하게 선언을 해놨습니다. 즉 이제 유니티 같은 이제 게임 엔진 회사들은 게임 엔진에서 탈피해서 리얼월드하고 강하게 타이틀리 커플링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이제 구사하고 있다. 뭐 디바이스 동향이고요. 그래서 현재 국내외 표준화 동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 메타버스 여기 이제 강 센터장님 앉아 계시지만 거기 의장이시죠. 그래서 메타버스 포커스 그룹 이쪽에서 이제 단지 요거는 이제 연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템포러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긴 하지만 이쪽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키텍처와 인프라스트럭처, 우리 플랫폼 관심이 있으니까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버추얼하고 리얼 사이에 인터워킹 하는 거, 그 다음에 인터오퍼러빌리티, 버추얼 투 버추얼, 뭐 인터오퍼러블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쪽에, 그 다음에 MSF가 결성된 거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희 메타버스 미래 포럼에서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 전략을 지금 이제 차근차근 올해부터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올해 목표가 한 5개 정도의 플랫폼 표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기술을 우리가 제시를 할 적에 반드시 앞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용자가 실제로 어떤 걸 요구하냐 그 요구사항을 먼저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의 그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좀 많이 들여다본 거고요. 그것을 요구사항 도출하는 그 문서들을 보면 굉장히 헤비하게 끌어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엑기스만 쫙 뽑으면 이렇게 우리도 역시 7개 정도 이제 로우 레벨부터 하이 레벨까지의 그 7가지 정도의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이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전송, 대규모 연결성, 정밀한 객체 동기화, 그 다음에 개방적 상호운영, 실감형 상호작용, 신뢰할 수 있는 에코노믹 시스템, 몰입형 사용자 경험. 이제 뭐 너무나 많은 이 서비스 레이어 쪽은 앞에서도 이제 그 예타 쪽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쪽은 이제 파도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몰입형 사용자 경험이라는 형태로 또 축약하고 그건 전문가들이 또 이제 하실 거고. 그래서 때 이런 7가지 계층으로 구성을 해보았고 이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것들을 플랫폼화 해야 될 것인가? 그럼 플랫폼 하나로 이게 답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머리 아프게 싸우는 일이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랫폼 우리 입장에서 플랫폼 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진화보다도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시킬 건가. 그랬을 때 커넥티드한 형태, 그다음 클라우드 형태의 센트럴라이즈드한 플랫폼, 그다음에 플랫폼이 디센트럴라이즈드한 플랫폼, 그다음에 여기에 인텔리전스가 강화되어 있는 AI가 강화된 플랫폼, 마지막에 하이퍼스파셜, 즉 피지컬 공간과 가상 공간, 가상과 가상을 서로 넘나드는 하이퍼, 초월 공간적인 그러한 개념.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플랫폼 요소 기술들을 이 7가지 계층을 가지고 나누어서 한번 이제 도출을 해보자라는 형태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얻은 것은 서비스별로 그러면 우리는 뭐 레벨 5, 4, 뭐 이런 하이엔드급에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레벨 1에 있는 그 컴포넌트 기술도 이 서비스, 메타버스 서비스에는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급의 일부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로 구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플랫폼이 어떤 구조가 되냐면,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구조, 프레임워크 형태잖아요. 이러한 구조가 적절하다. 즉, 우리는 이걸 조금 더 다른 이름으로 모듈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조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 메타버스 서비스 레벨에서 필요로 된 기술들, 요소 기술 플랫폼에서 이렇게 모듈형으로 레고 블록처럼 쌓아가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 인터페이스만 표준화를 시켜주면 위에 있는 서비스 레이어, 아까 4가지 서비스를 정의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플러깅 되는 형태로 표준을 끌고 가면 될 것이고 이 밑에 쪽은 사실 우리 한국이 끌고 갈 수 있는 커먼 플랫폼은 별로 없다. 해외에서 주로 많이 갖고 오는 플랫폼들이 대부분이니까 인터페이스를 표준하고 우리가 그럼 강점을 가질 것은 어디냐? 이쪽 서비스 레벨 쪽에서의 서비스 레벨 특화되어 있는 플랫폼에 집중을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형 메타버스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멘스라든지 유니티, 노키아, 뭐 이건 중국 회사고요. 이런 회사들이 산업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에 대해서 벌써 이제 정의도 내리고 자기네들이 비전을 막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커먼한 것은 대개 이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메타버스 이것으로 이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실세계 작업 공간, 자산, 프로세스 등을 가상 공간으로 확장. 그다음에 그래서 실가상 객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효율성 개선 및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시스템이든 목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라는 개념을 잠깐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 형태로 갑니다. 즉 뭐라고 하니까 유연 생산 체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연 생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 공장도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식의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셀 베이스 어떤 특정 기능 중심의 단위로 해서 그 셀로서 프로덕션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리고 이 셀에 자산이 들어가고 이 자산이 미션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플렉서블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공장들이 바뀌고 있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막 그 로봇들이 막 흘러가면서 AML 같은 이제 막 탑재돼서 쭉 흘러가면 생산하는 로봇들이 막 거기다 막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게 맨 끝에 가면 로봇이 한 대씩 척척척 나오는. 근데 그 로봇들이 딱 균일한 로봇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형태, 서로 다른 형태의 다양성을 갖는 사용자의 어떤 요구를 적극 반영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체계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니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는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형 메타버스는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도 이렇게 굳이 카테고라이징 때 해보면, 개발 설계, 개발 검증, 그 다음에 운영, 생산 및 운영,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협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산업형 메타버스라는 메타버스 공간 쪽에서 해야 될 일과 디지털 트윈 레벨에서 할 것, 그 다음에 피지컬 월드에서 할 것. 그래서 이것들이 한 대 딱 뭉치게 되면 이게 SDF, 소프트웨어 디파인 팩토리라는 새로운 팩토리가 돼요. 그 팩토리 안에 컴포넌트 기술로서 이러한 자동 생산 시스템,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여기 났죠, 엣지 컴퓨팅 같은데 디지털 트윈이 올라앉을 거고 그것을 사용자, 오퍼레이터, 개발자들한테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협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메타버스, 산업형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것이 타이틀리 커플링돼서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애스펙트에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형 메타버스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경험, 경제, 실시간성, 이건 실시간성, 그 다음에 연동성, 지능성. 그래서 이러한 컨셉 하에서 이제 설계 개발, 운영 관리, 협업 서비스라는 세 개 팩토리에서 필요한 이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이거 커넥티드인데, 커넥티드,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 인텔리전트, 하이퍼스파셜이라는 커먼 플랫폼의 진화 단계에 따라서 그러면 팩토리에 올라갈, 이제 플러그인 될 제조 쪽의 메타버스 서비스, 아까 그쪽에 우리 역량을 집중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메타버스 팩토리의 플랫폼은 이런 식으로 진화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 이렇게 정답 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휴먼 컨트롤드, 공장 처음에는 사람이 제어했거든요. 지금도 많은 공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공장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루틴한 일들. 그 다음에 커넥티드, 여기 IoT가 들어가면서 이제 팩토리가 조금씩 이제 진화했잖아요. 그래서 커넥티드 공장, 그 다음에 오토노머스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금 대기업들은 요 사이에 끼어 있어요, 현재. 오토노머스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절대. 그래서 커넥티드 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막 끄집어넣고 그거 갖고 이제 막 디지털 트윈으로 서비스를 뭔가 예지 예측 같은 것들을 뭐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
근데 그것을 이제 자율화까지 가는 것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우리의 메타버스 팩토리가 딱 올라앉게 되면 이제 오토노머스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예타할 적에 이런 것도 같이 태워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벨 5가 아까 하이퍼스파셜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넘나드는 그런 플랫폼으로 커먼 플랫폼이 진화할 때 우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로 간다. 그래서 이쪽은 진짜 앞으로의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저기 멀리에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 그래서 AI가 아까도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생성형 AI라든지 그런 개발 도구, 그 다음에 자이 기반의 오류를 개선한 뭐 이런 것들, 운영 관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협업에서는 이런 것. 그래서 여기 AI가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가까워졌는데요. 그래서 커먼 플랫폼 쪽은 뭐 엔비디아, 뭐 유니티, 런리얼 뭐 이런 거 엔진들 갖다 쓰고요. 갖다 쓰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우리의 산업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떤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서 연동시키고, 여기는 이 표준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스 형태 엔진이 돌면 그 위에 우리는 사스 형태로 올라가되 이 서로 다른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ABC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메타버스들이 플러깅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커먼한 기능들은 이쪽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자. 그렇게 돼서 얘네들끼리도 어떤 커먼 플랫폼의 인터페이스가 표준화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끼리의 상호 연동성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실세계는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간결합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세계가 실가상 간 이제 동기화, 그 다음에 예측성, 최적화성을 가능하는 이제 공간 초월, 이제 실세계와 가상세계, 아까도 XR 같은 걸로 이제 UI 쪽에서는 그렇게 될 텐데, 이제 데이터 쪽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객체들 간의 공간 데이터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공간 초월형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에 대한 표준화를 이제 시급히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잘하고 해오고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이쪽도 지금 이제 빠르게 준비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렇게 연동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서 그 성공 사례로부터 확장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제언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